정신이 없긴 한데 이게 또 스튜디오 강의의 좀 편집의 매력.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정한 이유. 이 조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권의 종류를 발표하게 된 조민환과 송유찬인데 유찬이 지금 카메라에 찍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능특강대로 볼 거라서요. 그래서 기본권의 종류가 수능특강에 한 6개 나와 있죠. 그거대로 볼 거예요. 일단 인간의 존엄한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 굉장히 쉬운 말이죠. 인간은 존엄하세요. 근데 왜 존엄할까? 사실 여러분이랑 저나 정말 소중한 존재이긴 한데 딱히 우리가 대통령이라거나 그렇게 막 대단한 존재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존엄할까? 그거를 보자면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헌법 질서 최고의 원리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곧 배울 건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를 보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나와있죠? 그거 원래 행사의 한계다. 본질적인 내용이라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행복추구권. 이것도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는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는 약간 공통된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두자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까지. 여러분 돈만 있다고 행복할까요? 진짜 많으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돈 많이 벌고도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신적 만족까지 추구할 권리다. 네, 이 정도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이제 평등권 설명을 할 건데 평등권도 말이 참 쉽죠. 이게 그냥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잠깐 앵글을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자, 평등권 아까 말했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 권리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봐야 할 게 이 평등권이라는 거는 어떤 기본권이냐? 본질적 기본권이다. 자, 근데 여러분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인데 자, 여러분 일단 봅시다. 여러분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면은 다른 권리들이 이게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귀족 이렇게 봅시다. 근대 정치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이 있고 가난한 자들은 투표권이 없고 그랬잖아요.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평등하지 않은데 나와 너는 다른 존재야. 나한테 자유는 있어도 되고 너한테는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인정을 해야, 즉 평등권이 지켜져야 다른 기본권도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 보장에 전제 조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평등권이 보장이 돼야 다른 기본권도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이거는 포괄적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에 없다고 이게 경시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긴 한데 네, 일단 한술로 볼 건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나누자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정치적 영역에서 강조가 됩니다. 정치에서 강조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간단히 봐도 우리가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표 이런 게 형식적 평등이죠. 절대적 평등이다, 산술적 평등이다 그런 말도 쓰긴 하는데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분 아니면 사회적 부분에서 강조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경우에 예시를 좀 쓸게요. 이건 이부대의 소표권. 판서가 좀 예쁘지 않은데 그냥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누진세가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누진세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높은 세율을 더 적용하는 건데 경제를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비례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조차가 이 역진성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달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을 40%를 떼가면 40억,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해요. 근데 그거 걷어나고 남은 60억으로도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그쵸? 근데 한 달에 5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를 떼가면은 3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거 가지고 한 달에 살려면은 그거는 조금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을 보면 형식적 같은 경우에는 완전 똑같게, 실질적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즉 그 사람이 처한 실질적인 어떤 여건, 상황을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자유권 설명할 건데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필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을 따로 묶어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냥 말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자유권, 이것도 말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국가 벌써 엔지 안 하는데 이거 그냥 네가 알아서 편집을 해. 다시 하면 돼. 아 그래? 다시 시작할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시작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그냥 지금부터 찍을게요. 국가부터 해도 되고. 네 여러분 자유권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필기는 안 하고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을 같이 좀 묶어서 정리를 해드릴 거라 일단은 말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유권 말은 쉽죠? 자유로워야 된다. 근데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예요. 그래서 등장 배경은 절대 왕정 시대. 그 시대로부터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이게 자유권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따지면은 소극적 방어적 성격인데요. 왜냐면은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이게 보장이 되는 권리라 소극적 방어적인 거죠. 거기 유찬 씨 나와주세요. 하지마, 간섭하지마, 네, 여러분 보셨죠? 이건 자유권이 침해당한 사례죠. 구체로 따지면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한 사례인데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종류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권의 내용은 신체의 자유, 그리고 뭐 정신적 자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자유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드려도 여러분 다 눈이 달려 있으시니까 이거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 그냥 네가 안 던져. 신체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등이 있는데요. 수능 특강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신체 자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형법 배우면서 또 구속적부 심사제, 영장 실질심 똑같은 거, 영장제도 뭐 그런 것들 보면 다 신체 자유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서 또 배울 거면 나중에. 그리고 저는 정신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좀 들어드리자면 뭐 종교적 자유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다 해서 아예 그게 명칭이 또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뭐 NG로 편집할 거면 하시고 어쨌든 그냥 막 지르려고 이제. 그리고 뭐 아니면 종교도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뭐 종교 시간이 있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회경제적 자유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유권이 끝났어요. 근데 그냥 쭉 이어서 참여권을 하려고요. 그냥 여기 참여권 그럼 그냥 다시 시작할게요.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성격을 따지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자유권과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되게 지금 자세가 거만한데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해주시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투표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나 오늘 귀찮아서 안 나갈래 뭐 그러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누가 그래서 좋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네, 그럼 참정권 내용에 뭐가 있냐? 일단 선거권. 뭐 여러분이 지금은 없지만 만 19세 이상이 되면 가지게 되죠.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주요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무담임권. 공무원 할 때 공무거든요. 나라의 일을 담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피선거권. 그리고 잠깐만요. 네, 임명직, 공직, 취임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권은 여러분이 이거 헌법 파트 가면 또 한번 나오긴 할 건데 뭐 헌법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할 때 여러분이 여기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를 하냐 마느냐를 두고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그럴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참정권의 내용이었습니다. 컷. 사회권 다시. 사회권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회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다시 정리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필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사회권이 뭐냐?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이거는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은 뭐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데 국가에게 약간 보조금을 내놔 해가지고 좀 돈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야겠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은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회권이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 최초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적극적 권리. 왜냐면은 내가 나한테 좀 보조금을 주세요 요청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해본 적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1 더하기 1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뭐 그래도 기성인으로서 인간답게 좀 살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리고 근로의 권리, 좀 일을 하면서 살아요 사람이. 그리고 뭐 여기에 연관돼서 노동삼권 같은 것도 있고 환경권. 여러분 요즘 너무 살기 힘들어요. 왜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아,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네. 환경권도 있고 뭐 보건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건은 내용을 좀 볼 건데 청원권,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서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청원권 같은 경우에는 말이 길긴 한데 국민청원 생각하시면 좀 좋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이제 컴퓨터로도 온라인으로도 이게 청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재판청구권, 이거는 쉽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나 형사보상 청구권은 여러분이 형법 때도 더 배울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좀 패스를 하고 잘 읽어보세요. 여기 국가배당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 그 판례를 보면은 산 중턱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배수로랑 보호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해서 비가 왔는데 산사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한 국민이 이거를 국가에 도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국가 배상 청구권을 이렇게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좀 자주 나오는 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을 이걸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고 마칠게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제가 좀 중요하다는 것도 자주 나와서 좀 정리를 따로 했고요. 참고로 여기 표 모형은 박보험의 법과정치 개념을 얘기라는 교재를 참고해서 뭐 사실은 복습해서 나갔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시민혁명 억압받던 시민들이 절대왕정으로부터 내 자유로운 영역에 강타하지 마! 자유권이죠. 자유권이 등장했습니다. 보면 시대상으로 가장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역사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적 기본권. 그리고 이거는 소극적 권리가 있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라고 있고 또 포괄적 기본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경시해서 안 된다. 왜냐면은 모든
자유를 또 헌법에 적을 수가 없어요. 생각할 자유, 밥 먹을 자유, 뭐 집에 가서 야한 거 볼 자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헌법에 적을 수 없으니까 포괄적 기본권이고 또 국가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선거권 확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참정권이 이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소극적이었죠? 여기는 적극적 기본권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해야 돼, 능동적으로 그런 적극적 권리였고 여기는 국가 대유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국가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을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와서 바이마르헌법 1919년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현대적 기본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거적 기본권이다. 나열되어 있는 것들에 한해서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또 적극적 기본권. 여러분이 내가 가난하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가서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 내 혼자 해놓은 지금 인간원 생활을 좀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게 원래 사회권이죠. 네,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고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